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소리와 음악을 활용하는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독서지도 활동 중에서 소리와 음악은 거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왠지 음악이라고 하게 되면 악기 등등을 떠올리기 때문에 악기를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 등등 그러한 부분에서의 걱정, 고민 등이 아마도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소리와 음악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소리 그리고 음악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보자면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사람이나 동물의 귀에 전달되어 청각작용을 일으키는 공기의 파동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음악은 박자라든가 가락, 음정, 화성 이런 것들을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시키고 결합을 해서 목소리라든가 악기를 통해 드러내는, 표현하는 그런 예술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리를 활용하는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주변에도 소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있다면 잠깐 눈을 감고 집중을 해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이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게 어떤 소리인지 또 느낌이 어떤지 등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표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소리를 들려주고 어떤 소리인지 알아맞히기 라는 게임 형식의 활동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에는 음향 효과를 활용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차례차례 들려주고 그런 다음에 어떤 소리인지를 맞히는 그런 놀이 게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문학을 활용한다면 동물의 사육제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게 만들어진 곡이기 때문에 그 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들려주면서 과연 어떤 동물을 표현한 것 같은지 어떤 악기인 것 같은지를 알아맞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소리를 직접 내가 몸 등으로 표현해 보게끔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표현해 보는데 사실 소리는 이게 어떤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질감이 없지 않습니까? 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내가 어떤 질감으로 표현을 해보게끔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소리들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 되겠는데 앞서 언급했던 음향 효과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직접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실제 지금도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라디오의 많은 프로그램 내용들 가운데에서 드라마라는 것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라디오 드라마가 많았죠. 실제로. 그래서 매일마다 마치 텔레비전에 일일 드라마가 있는 것처럼 라디오 드라마가 방영이 되어서 그걸 기다렸다가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우 분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드라마를 연출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독후 활동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맥락인데 라디오 드라마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 그림책을 고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호의 하얀 말 같은 제목의 그림책이 있는데 이 그림책이 악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몽골에서 전해지고 있는 마두금이라는 악기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책에도 악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 그 외에도 좋은 책이 많으니 적정 그림책을 고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소리로만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역할을 나누고 또 각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대사로만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음향 효과, 음악 이런 것들을 쓰면 좋으니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물건들, 그런 물건들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사람의 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물건들을 활용하여 그 장면에 필요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한데 정리를 하자면 적정 그림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라디오 드라마가 될 수 있게끔 각색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대본 연습을 해보겠죠. 그러면서 이 장면에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또 찾아서 그때 어떤 소리가 필요하다면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물건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소리까지 넣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 뒤에는 성능이 좋은 녹음기, 물론 스마트폰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으로 녹음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들어보는 활동까지 이어가게 되면 라디오 드라마를 비로소 완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간단한 도구들을 바탕으로 빠르게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말을 활용하는 활동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려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제목은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 일방통행, 쌍방통행이라고 이제 붙였는데, 일방은 말 그대로 한쪽에서만 간다는 거죠. 쌍방은 양쪽에서 통행을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특정한 단어 혹은 뭐 그림 이런 것들을 일방통행은 한 사람이 동작으로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그림을 따라 그리듯 아니면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히는 활동이 되겠고요. 어렵겠죠, 당연히. 쌍방통행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은 설명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물어도 보는, 그야말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조금은 더 쉽게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맞힐 수가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텐데, 바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은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원리도 깨우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설명을 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 전하기라고 하는 활동은 그림책 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선 위에 많은 새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피터 엄마가, 그러니까 왼쪽 끝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왼쪽 끝에 있던 피터 엄마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새에게 피터에게 전해달라, 빨리 밥 먹게 들어오라고 라는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새가 바로 옆에 있는 새에게, 또 옆에 있는 새에게, 또 옆에 있는 새에게 전달을 해요. 피터는 오른쪽 끝에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과연 이 말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왜곡이 되는가 라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림책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마지막에 듣고 전달을 하는 그 대상이 부엉이로 묘사가 되는데, 부엉이들은 보통 제로움의 상징이죠. 그래서인지 바로 전 단계의 새가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음에도 이 부엉이 할아버지는 피터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을 한다라는 내용의 그림책이에요. 자, 바로 이제 그 원리를 활용을 한 것인데, 선생님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뭐 한두 줄 정도의 문장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을 전했을 때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활동은 사실은 사람이 많아야 그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한 10명쯤의 학생이 있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한 2줄, 3줄쯤의 문장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을 종이에 인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뒤에 그 종이를 1번 학생에게만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1번 학생은 그 내용을 2번 학생에게 딱 한 번만 귓속말로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이제 2번은 들은 내용을 3번에게, 3번은 4번에게, 4번은 5번에게 전달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생이 들은 내용을 종이에 적게 한 다음에
활동이 끝나면 처음에 전달했던 문장과 마지막에 끝났을 때의 문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해서 잘 듣는 것,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원리도 알려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음악을 활용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악은 말 그대로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풀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 부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악기 연주하기. 악기를 준비하는 게 어려우면 소리나는 물건들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이를테면 페트병에다가 돌멩이를 넣어서 혹은 뭐 콩을 넣어서 모래를 넣어서 흔들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 개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가요 등등에다가 지금 우리가 했던 수업의 주제를 녹여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마곡을 찾아본다 라는 활동을 제안을 했는데, 이를테면 그림책을 읽었을 때 등장인물들이 있을 텐데 뭐 누구누구의 테마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요라든가 뭐 등등의 곡들을 골라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림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그 장면을 펼쳤을 때 그 곡이 나오게 설정을 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플레이만 하면 되니까 이 또한 어렵지 않은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저 그림과 글만 있는 그림책에 음악을 얹었더니 다른 느낌이 들겠죠. 실제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도 대사와 그 영상으로만 진행되는 장면과 배경음악이 깔려있는 장면은 다른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테마곡을 찾아서 그게 그림책이든 동화든 시든 다 관계없습니다. 테마곡을 찾아서 적용을 했다면 그때 달라진 감상은 또 어떤지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번 시간에는 소리와 음악을 활용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가능하다면 모색을 하셔서 적용을 해볼 것을 다시 한번 권장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